하늘반지 무속대입니다. 요즘 댓글 달리는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물론 막연하게 공포심이라는 것이 우리 무속인들 사이에 만연돼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뿌리 깊게 공포심을 조장해 놓고 그 공포심에 떨고 있는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무속인들조차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너무 새삼스럽게 뼈저리게 느껴서, 또 이 공포심에 해당되는,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요런 걸 가지고 무조건 공포심을 버려라, 공포심을 버려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직접 당사자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엔 전화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댓글을 바라보니까 거의 99%가 다 공포심과 관련된 문제예요. 첫 번째로는 뭐 먹을 것을 먹어도 안 된다, 가족을 만나도 안 된다, 사람을 만나도 안 된다, 기도를 등한시해도 안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편선에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은 내용이 댓글로 달리신 분, 제가 댓글을 본 지가 좀 됐는데요, 저도 대답을 해드린다고 해놓고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도 오늘은 좀 한가해서 댓글을 좀 유심히 보다가 스타스트라는 분의 댓글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집에 재앙이 내릴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댓글 제가 보고,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 세대들을 살던 시절 얘기부터, 저 어렸을 때 경험부터, 제가 집에서 겪었던 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요즘은 이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이 강아지나 개가 됐든지 고양이가 됐든지, 이 개를 지금은 반려견이라는 용어들 쓴단 말이에요. 반려견.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금 핵가족이라 해요. 핵가족이라서 이제 예전에는 다인가족이라 하죠. 다인가족에서 지금 핵가족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또 뭐 3대가 같이 살기도 하고 최소한 2대가 같이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기도 하고 최소한 부모님과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분가를 하면은 대부분 부모님하고 안 살으니까 그 핵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독신 가정도 있고 1인 가정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자손들이 다 분가를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가 살든지,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독거노인이라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 외로우니까 개나 고양이를 가족 삼아서 인생의 동반자 반려견이라는 의미로 지금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시절에, 우리 부모님 어렸을 시절에 그렇게 집안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의 그 느낌과 지금은 달라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이때 다인가족 시대에 살 때는 이 개나 고양이가 그냥 가축이었단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가축이었는데, 지금 이때 반려견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나와 같이 사는 가족이지 짐승이고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좀 차이가 생겼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40, 50대 이상 50, 60대 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말이에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뭐 심한 경우는 뭐 개장사들이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목줄이 풀려서 지가 스스로 도망 나가서 유기견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당시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그 개를 찾으려고 안 했어요. 개가 집에서 나가면은 오히려 우리 집안 사람이 애군을 떼워서 나간다, 그래서 집안에 우환을 거둬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아지들이 나가고 개들이 도망 나가고 하는 거를 그렇게 나쁜 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 가축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사는 반려견이 어느 날 길을 잃고 나가버리면은
이게 이 가족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벽에다 붙이고 다니고 뭐 동물 보호소를 찾아다니고 그런 이제 강아지 엄마, 고양이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란 말이야. 문화 생각의 차이고. 그 다음에는 이 당시에 우리 집에서 기는 개나 고양이를 가축으로 생각하던 시절에는 그냥 동네에서 흔하게 내과에 가면은 개들 잡아먹었어요. 집안에서도 잡아먹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이 닭을 많이 길렀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용돈벌이 한다고 닭을 한 300마리 길렀어요. 집에서. 그것도 대전 시내였었는데 이 닭장을 이렇게 져놓고 길렀어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 도시가 커지니까 소음공해 때문에 점점 축소가 돼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될 때쯤 돼서는 개가 한 닭이 한 10몇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뭐 저도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이 닭 수시를 잡아먹었어요. 제가 뭐 목을 졸라서 잡아먹기도 하고 뭐 칼로 모가지를 쳐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닭은 사실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리고 닭장 속에 기르는 닭하고는 인간이 교류가 잘 안 돼. 근데 개나 고양이는 저도 어려서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르던 강아지 개가 집 나간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크면은 엄마가 개장사한테 팔기도 하고 뭐 개장사한테 팔면 제가 뭐 어린 나이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그냥 찔찔려고 우리 개 왜 팔았냐고 엄마한테 땡깡 좀 쓰다가 그 당시에는 그게 안 통하던 시대거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말고 그런데 아마 지금은 이 반려견 가축으로 기르던 강아지가 도망가고 그 개를 팔고 하면은 아마 요즘 아이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한 달도 밥을 안 먹고 둘 달 밥 먹고 아마 정신병 걸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인가족 시대나 핵가족 시대를 막론하고 제 경험이고 저희 집안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기르던 강아지가 저녁 때까지 멀쩡해. 잘 놀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 누군가가 아플 경우 그걸 떼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혹 제가 굿하다 보면은 아무개 가중에 우리 이 집은 간혹 개를 한 마리 키워라. 그래야지 집안에 애군을 때울 때 그 개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기르던 개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물론 내가 이 반려견으로 가축처럼 기르던 개라면은 가족이 죽었으니까 안타깝겠죠. 물론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때 내 가족 사람이 잘못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내 가족 부모 형제 내 가족이 자식이 잘못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려견으로 키우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잘못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댓글을 다루신 분도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이 잘못된 것을 이 개가 잘못됐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불과 지금 2, 3일 전만 해도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그 집에 무당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 무당이 추석 때 휴가를 갔다 오고 그날 그 무당이 돌아오자마자 그 개가 죽었다는 거야. 물론 그 개는 나이가 좀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서 나이가 좀 많은 개였는데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죽을 일은 없었는데 그 개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 죽은 겁니다. 어차피 나이 먹은 개가 죽을 때가 됐지만 이 가족 중에 누가 안 좋은 일을 떼어주느라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으로 혹시 기르던 개가 죽어도 이 대수대명이라 대수대명이라서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은 거는 슬픈 일이지만 그때 생각을 거꾸로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죽었다. 대신해서 우리 가족의 몸을 대신해서 죽었다라 하면은 이거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로서는 가장 최선을 다한 삶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의 짐도 덜을 수 있고 내가 이 강아지를 잃은 슬픔도 거두실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강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집안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내릴 징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음으로써 우리 집에 닥쳐올 불행을 막아준 것이다. 이것이 진짜예요. 정말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집에 기른 강아지가 갑자기 죽어 갑자기 집을 나가 이걸 가지고 또다시 공포심을 만들어서 너에게 재앙이 내릴 징조다라고 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봐서는 무당이 아닌 거예요. 무당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이 공포심을 영원히 팔아먹는 장사꾼 중에서 최악질 장사꾼이에요. 최악질 장사꾼.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기르다가 버려서 유기견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기견이 되면은 동네 개나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자리에 밥을 주기도 하고 데려다 기르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는 강아지 엄마가 있고 또 동네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은 캣맘이라고 해서 유기견들에게 밥을 주고 먹이를 주고는 그런 캣맘들이 지역적으로 있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의 행위가 잘못돼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측은지심이라고 측은지심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봐요.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 행위를 내 스스로 선업을 쌓는다. 내 스스로 그것이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살아있는 생명이고 한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바퀴벌레도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파리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기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소도 돼지도 닭도 여러분들을 내게 늘상 식탁에 올라오는 소고기를 제공하는 소도 돼지도 닭고기도 저 물고기 생선도 갈치도 동태도 다 각각의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그렇게 소중하다 여기고 살면은 이 세상에 우리는 인간은 살 자리가 없어요. 살 수 있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유기견이 돼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문제고 사회적으로 문제고 유기묘가 돼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사회적으로 문제예요. 그것이 점점 번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한때는 평화의 상징으로 인정받던 비둘기조차도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 주는 행위를 지금은 법으로 금지해 놓은 지자체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대에서는 비둘기 모이를 주면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요. 아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둘기 모이를 주는 행위를 지자체별로 조금 자제해라 삼가해라라고 권장해주는 추세지 비둘기 모이를 준다고 해서 법으로 제재를 해서 처벌을 가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특히 유기견이나 유기묘 길거리 돌아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지금 이 도시 환경에서 환경을 어지럽히고 질병을 퍼뜨리고 고양이 어떤 소리나 강아지들이 들깨가 돼가지고 사람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잘하는 짓이다 좋은 짓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지만 가급적이면은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버리는 걸 떠나서 개와 고양이를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혹시 어떤 사람들이 불가피한 사정에서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고 유기묘가 돼서 동네를 배회하고 돌아다닌다 해도 그 유기견 유기묘에다가
사료를 주고 먹이를 공급해 주는 행위가 나 한 사람의 내 한 사람의 마음은 편하고 내 한 사람의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것이 동네 전체, 마을 전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만큼 피해가 되는 행위인지 한번 생각을 했나 본다면은 그 유기견이 돼서 유기묘가 돼서 공원에 비둘기가 저렇게 번식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퍼뜨리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균과 99%가 일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지금 라오스 지방에서 사식하는 박쥐에게서 발견했다는 과학지의 발표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동물들에게서 발생되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정 내에서 아니면 안전하게 울타리 내에서 가축으로 기르든지 아니면은 집안에서 정말 가족 같은 모습으로 기르는 반려견이 아니고 유기견이 돼서 돌아다니고 유기묘가 돼서 돌아다니는 그런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은 삼가하는 것이 이 우리가 공동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전염병이나 질병의 노출에서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미에서 유기견과 유기묘에게 고양이에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밥 한 그릇 주고 고양이 모이를 주고 먹이를 주고 하는 그 행위가 그 유기견들이 번식을 도와서 이 잘못하면 이 동네가 고양이 천지가 되고 유기견이 득실득실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가 된다면은 아마 아이들이 밤거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순간이 올 것이고요. 고양이도 그저 밤마다 울어대는 소리에 여러 사람이 잠 못 잘 수도 있고 위험한 행동이니까 나 스스로 내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캣맘을 자처하고 고양이 엄마를 자청하고 강아지 엄마를 자청하는 유기견 아니면은 그렇게 내가 그 고양이가 안타깝고 그 개가 안타까우면 집에다 갖다 데리라면 집에다 내 집에서 안전하게 기르라면 안전하게 길거리에다가 그 고양이 밥 준다고 길거리에다가 먹이 곳곳에 뿌려주고 던져주고 하는 행위는 이거는 정말로 아주 극심한 전염병의 확산에 주범이 되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기견이나 강아지를 좋아하고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저에게 돌팔매질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저 역시도 집에 고양이도 기르고 보이세요? 저도 이 고양이 말고 집에 또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있어요. 그 장화시는 고양이라고 먼치킨이라고 다리 짧은 고양이 한 마리 더 있는데 요번에 또 새로 한 마리 더 데려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오늘 처음 왔는데 낯도 안 가리고 낯다린 걸 개도 길러봤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나 개가 유기견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게 방치도 안 해봤고 그 고양이를 버려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나 돼지나 닭을 잡아먹어도 개는 혐오식품으로 뭐 식용 금지하자는 논란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개고기는 식용 금지하자는 쪽에 저도 역시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뱀고기 먹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개고기 먹는 문화 하나도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고기 먹는 문화가 사라진다고 해서 유기고양이를 길거리 돌아다니는 길고양이에게 들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까지 저도 찬성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아니지만 그 공포심에서는 좀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혹시 집안에서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든지 도망가든지 밖을 나가서 안 들어오든지 하는 경우는 우리 집안에 애군을 떼우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을 고양이나 개가 대신해서 떼었다. 대수대명의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집안에서 내 식구들이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심 장사하는 사람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무당집에는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 경험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님을 속대합니다.